이제 16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비영리법인은 이 정도 범위에 있다면 그 안에 공익법인 등이 있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제 증여세 같은 게 좀 다르다고 했었죠. 공익법인은 과세가액 불산입을 하고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니라면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비영리법인은 크게 보면 사업이 두 개예요. 하나는 목적 사업이 있고 하나는 수익 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 왜 비영리법인인지는 설명 한번 했었죠. 즉 이익을 분배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아닌 거예요. 공익활동 등을 할 목적으로. 그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공익의 수준에 오면 공익법인이 되는 거고, 비영리법인 그 자체는 법인세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종교, 자선, 학술, 기회 이런 걸 원칙으로 하는 법인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원래 목적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가 두 개 나오는 거예요. 하나 목적 사업, 또 하나는 뭐냐면 수익 사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 사업에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금 충당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수익 사업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이 두 개의 장부를 구분 격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영리법인은 엄청 많아요. 조금 있는 게 아니야. 엄청 많아요. 몇만 개 이상 된다고 보시면 돼요. 10만 개 넘을 거야 아마 비영리법인. 그래서 이거 장부를 다 만든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겠죠. 그냥 막 사는 애들도 사람 있잖아요. 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적 사업은 법인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 수익 사업은 법인세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야. 인건비가 있어요. 그 사업하는데 인건비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인건비가 목적 사업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수익 사업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둘 다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구분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알려드리면 나중에 여러분이 비영리법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어. 되게 많아 종류.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거 하는 애들도 비영리법인들 많거든. 협찬금 받고 이런 애들 있잖아. 그거 비영리야 비영리. 원래는 영리 아닙니까? 좋은 일 하겠다고 했잖아. 후원 받고. 왜 그게 잘못된 거야? 후원 받고 아니 실제 좋은 일 안 하는 건 나중에 문제고 원래는 그거잖아. 원래는 우리가 좋은 일 해가지고 그 돈이 필요하니까 쓰겠다는 거 아니야. 사회 고발 프로그램을 내가 하나 만들면 그거 비용리지 뭐. 그거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 월급 받아가면 되는 거죠. 목적 사업하는데도 사람이 일을 하는데 뭐 좋은 일 하는데 그 사람은 쪼쪼 손가락 받고서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목적 사업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넓다 이거야. 넓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수익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수익 사업은 열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사업이 법에 열거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어. 법에 열거되어 있는 수익 사업을 놓고 목적 사업의 정관에 넣는 거야, 애들이. 비영리법인 정관이 있단 말이에요, 정관이. 그럼 목적 사업 정관에 넣고 저는 이게 수익 사업이 아니라 목적 사업입니다. 그게 가능하냐 이거지, 첫 번째. 개소리죠? 그렇게 하면 다 목적 사업에 넣어놓으면 되지. 우린 부동산 임대업이 목적 사업입니다. 비영리는 그게 목적 사업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설령 목적 사업에 넣더라도 수익 사업에 열거되어 있으면 수익 사업으로 과세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영리법인이라는 게 수익 사업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제 수익 사업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의 문제는 있었던 거잖아요.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건데, 충당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과세해야 되느냐? 과세 근거가 필요하겠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조세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리법인과의 경쟁 관계가 있으면 과세해야 된다. 영리법인과의 경쟁. 요거예요. 아까 하려다 만 말이 뭐냐면 기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영리법인 사이즈가 좀 크면 기장을 해야 돼. 기장을 하고 할 때 세무조정 할 때 수수료가 아무 생각 없으면 큰일 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 격리를 회사가 해오는 경우가 있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 해주세요 하면 되게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잘 하지도 못하는 원가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구분해야 되고 경비 안 분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야. 근데 네가 알아서 하고 그건 네 책임이고 나는 세금만 계산하겠다. 이러면 싸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러면 수익사업이라는 게 열거되어 있는데 모두 열거되었다고 무조건 과세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사업소득이 수익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야. 돈벌이로 하는 게 사업소득이라는 겁니다. 이건 개인 사업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돈벌이 목적이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갖춰야 돼. 수익성을 갖춘다는 얘기가 그걸 이용해서 돈을 마진을 남기려고 하는 행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 계속 반복으로만 보진 않고 그 수익성을 갖춘 경우에만 과세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보통 회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럼 그 회비가 목적사업용 회비냐 수익사업용 회비냐를 구분해야 되고, 수익사업용 회비라면 그것이 사업성을 갖춘 것이냐를 그 다음 구분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좀 읽고 가볼게요. 그래서 나와있죠? 과세 취지가 제일 중요해요. 영리법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이상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간의 세부담으로 인한 불균형 상태가 있다면 거래 공정을 해하게 되므로 조정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과세한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란 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고요. 과세 체계는 두 번째 줄에 보면 수익사업에 하나여 과세한다는 거고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누구나 부담합니다. 그래서 거의 부담하지만 청산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자, 아래 증여세와의 관계 있죠? 비영리법인도 자산수중 이익을 과세하지 않아요. 영리법인과 달리 증여세로 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해야 돼. 자, 보세요. 비영리법인에 누가 부동산을 넣어줬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증여세 내는 거야. 증여세. 이걸 가지고 수익 사업을 할 거지. 부동산 임대업을 할 거잖아. 하지만 먼저 받은 거 있지. 이걸 수익 사업에 사용할 거라도 수익 사업 하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야. 대신 이게 공익법인이다, 장학재단이다, 이러면 증여세도 안 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그 부동산으로 수익 사업을 하겠죠. 그걸 가지고 좋은 사업 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가보시면 두 번째 줄 볼게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얻은 이익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기억하시고, 무상으로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해되시죠? 무상으로 얻어도 수익사업에 써도 일단은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 각사함도 소득 과세 대상은 아니에요. 비교할 것은 그러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산수중 이익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거. 수익사업 하면서 발생하는 자산수중이 있죠. 대표적인 게 보조금 받는다. 수익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비영리 중에서 공익법인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잖아요. 그럼 지방세, 취득세 이런 것도 감면조항이 다 있어. 다. 그렇죠? 좋은 일 하라고 하니까. 자, 오른쪽 그러면 수익사업은 어디까지가 수익사업이냐? 자, 의에서 세 번째 줄 파란색 보시면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갖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이런 거 되게 많아. 이제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여름 캠프를 해. 그러면 거기 교인들이 뭐를 낼 거야? 돈을 내겠지. 그렇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캠프 비용으로 썼어. 이게 꼭 돈 벌려고 한 거야? 가치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이거 다 그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크면 대형 교회들은 이런 거 가지고 있지. 수련원을 가지고 있지. 수련원. 그죠? 수련원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기 교인들만 가서 수련해. 그럼 이것도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경비 충당하려고 하는 거지. 일종의 경비 충당이지 실비 충당이지. 그게 어떻게 수익 사업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그 수련원에 외부인들도 받기 시작했어. 외부인들을 받기 시작했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는 이제부터 수익 사업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거 수익 사업일 수도 있는 거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 요 근래 이제 대법원까지 가진 않았는데 쟁점이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템플스테이야. 템플스테이. 들어봤죠? 절 같은데 가가지고 잠깐 있는다며. 채소 과일만 먹으면서 있는 곳이 있다며. 나도 들어만 봤어. 소문만 들었어. 그런 곳을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템플스테이 했어. 이거 수익 사업이냐 이거지. 전 응당 수익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응당. 적잖아. 수익 사업은 맞지. 그럼 결손 만들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핵심이야. 핵심. 이게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비영리 단체들이 수익 사업인지 아닌지 애매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형 절이야. 우리 신도들 불자들만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했대. 이걸 가지고 수익 사업으로 보긴 좀 그렇잖아. 그 안에서 돈은 돈이지 뭐 그냥 경비 충당이지. 이해하시겠죠? 그게 되게 애매해. 그 돈이 되게 많이 남았던데 이럴 수도 있잖아. 우리 불자들만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했는데 한 번 들어오면 1,000만 원씩 내래. 그렇잖아요. 이 나물이 굉장히 귀한 나물이고 뭐 이래서 1,000만 원씩 내래. 그러면 꼭 내야 돼. 그러면 한 100만 원 경비인데 900만 원 남기려고 한 거냐. 생각을 다시 해봐. 아니 헌금 내거나 내가 불교를 안 모르는데 그 불교에서는 돈 내는 건 뭐지? 뭐? 뽀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보시 뭐 그런 용어. 그렇네. 맞네. 보시를 했어. 그러면 900만 원을 처음부터 얘가 보시했으면 헌금 내고 그랬으면 그거 원래 과세 안 한다면 증여세법에 딱 있어. 그렇게 받는 거 과세 안 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회원들끼리 낸 돈 아니야. 말이 템플스테이지만 실제는 그냥 헌금 받은 거랑 똑같은 거지 뭐. 그걸 수익 사업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즉 우리끼리라면 조금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끼리라면 좀 더 받아도 그거는 우리 돈벌이가 아니라 회비를 내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막 무자르듯이 딱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 실무에 나가서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아님들께서 이거 수익 사업이다 무조건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니다 그러면 항상 똑같은 얘기 했어요. 수익 사업이 아니라는 어떤 문서를 좀 가져와 보세요.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글을 써가지고 왜 이런 걸 했고 신도들만 받았고 외부인이 잠깐 출입은 했었지만 그것은 신도들의 지인이다. 뭐 이 정도로 해서 쭉 얘기를 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명단 같은 거 주고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전화번호 좀 달라고 해요. 우리가 자기들이 전화해서 확인해 보겠다. 보통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신 있으면 주면 되고 자신 없으면 개인정보 모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느낌은 아시겠죠? 이게 결국 일할 때도 중요한 거. 수익사업의 범위가 이제 법에 열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거고 일정한 사업소득을 우선 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역시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업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템플스테이 이런 거 업종이죠. 무슨 표준산업분류상 무슨 업종인지 내 기억은 안 나. 근데 뭐 숙박업이 될 수도 있고 뭐 놀이동산처럼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업종에는 해당하더라도 수익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자소득입니다. 자, 이자소득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일반 금융이자와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자와 비영업 대금의 이익을 나누는 이유는 자, 비영리법인의 대부분이 이자를 받게 돼요. 이자를. 근데 그 이자가 소액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남는 돈 거의 다 예치하고 받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회사는 법인세 신고 안 해도 돼. 수익사업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그냥 경쟁관계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원천징수하고 거기서 끝내도 돼. 이해하시겠죠? 대신에 이 이자가 크면 수익사업으로 해서 신고를 하고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거고. 근데 이자를 한 30만 원 받아.
그러면 거기에 원천징수 된 세액이 14%밖에 안 될 거 아니야. 한 몇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걸 가지고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장부 만들어서 신고하면 세무사가 300달래.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야. 편하게. 하지만 비영업대금에 이익이 있다라는 건 요상한 행위죠. 요상한 행위. 얘는 반드시 법인세 신고해달라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그거 하나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을 보시는 건데, 내가 이자 소득이 있는데 비영업대금이 이게 아니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선택할 수 있잖아. 어떻게? 저는 그냥 원천징수로 끝낼게요. 아니면 범세 신고할 수 있잖아. 근데 얘가 깜빡하고 뭐 한 거야? 신고를 안 한 거야. 그 금액이 꽤 커. 그러면 나 실수했으니까 이걸 수익사업 장부를 지금 만들어서 신고하고 경정을 청구합니다. 원천징수세액 환급해 주세요. 이걸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과세표준이 잘못된 게 아니죠.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거잖아.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경정 청구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맨 아래 2번의 내용이고, 법원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납세 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법률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배당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비영리법인이 주식 투자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학교법인들이죠. 학교법인들은 주식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주식 너무 좋아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H대학 같으면 아직 가지고 있죠. 그래서 증권 한양증권이라는 회사를 아예 회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식해서 배당 받을 수도 있고요. 주식 양도 차익도 있겠죠. 근데 이제 개인들과 비영리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개인들의 경우에도 주식 양도하면 비과세 될 수도 있고, 상장법인 주식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양도소득세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처럼 신고할 수도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주식 양도. 자, 5번째가 좀 어려운 건데, 자 볼게요. 내가 수익사업에 쓰고 있었던 부동산을 양도를 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양도 차익이 생기겠죠? 그 양도 차익은 수익사업으로 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내가 목적사업에 쓰고 있었던 부동산이 있을 수 있잖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었던 부동산이. 이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시세 차익을 받는데 이게 목적 사업에 부수하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돈을 벌었으니까 수익 사업으로 갑자기 변경해서 이걸 처리해야 되는지, 이 문제가 있다 이거죠. 자, 우리 법인세법은 부수성을 인정하는 거야. 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다가 처분하면 이 처분 이익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비슷한 개념이 이거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 처분해서 새로운 목적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건데 이거 과세하면 되겠느냐, 이 출발에서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비업무용 부동산인데, 비업무용이다, 목적 사업용 부동산인데 양도세를 3년 이상 사용하고 있다가 처분하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 수익사업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쫓아오시겠죠?